액화 수소 운반선 개발과 조선 해양 산업의 기회를 주제로 발표해 주실 송강현 소장님께서는 서울대학교에서 조선해양공학 박사를 학위를 취득하셨으며 현재는 한국 성급 친환경 선박 해양연구소장으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그럼 소장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액화수소 운반선 개발과 조선 해양 산업의 기회라는 주제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소가 조선 해운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연료로서의 수소, 두 번째는 화물로서의 이제 수소입니다. 오늘 주제는 액화수소 운반선이기 때문에 후자를 중점으로 발표를 드리겠고요. 다만 첫 번째 연료로서의 그 수소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MEPC 80차에서 해운과 조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굉장히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리티를 달성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세웠고요. 클락슨에서 예측한 것을 보면은 2050년에 50%, 2050년에 100%이 목표가 바뀌었을 때 이 선대 구성입니다. 2050년에 보면은 제로 카본, 로우 카본, LNG 골고루 이렇게 사이좋게 나눠갔는데 이 목표가 수정이 되면서 제로 카본 퓨얼이 무려 85%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제 바이오 연료, 뭐 카본 뉴트럴 연료이긴 하지만 제로 카본 퓨얼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제로 카본 퓨얼이 어떤 연료일까 보면은 수소, 그리고 암모니아, 그리고 누클리어 이 세 가지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점차 그 선박 연료로서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 CII 지금 이제 규제가 이제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검증하고 있는 1,500척의 선박에 대한 이제 CII 결과입니다. CD 2등급이 무려 70%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CII는 계속해서 이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에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선사에게는 이 환경 규제가 하나의 굉장히 큰 넘어야 될 숙제가 될 거고, 조선사에게는 그 많은 선박이 대체 연료로 전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기회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액화수소 운반선에 대한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DC 타겟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중국하고 인도를 제외하고 탄소 중립 목표는 대부분 2050년이고요. 2030년, 30년 감축량이 50% 내지 40% 정도 됩니다. 중국은 집약도기 때문에 무시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 NDC 타겟이 2030년까지 40%인데 굉장히 챌린징한 이런 목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5차 수소 경제위원회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액체 수소 운반선이 7대 전략 분야로 지금 선정이 됐고요. 또 여기 글씨가 좀 작긴 한데 2026년에는 친환경 암모니아 추진선을 운반선을 통해서 그 수소를 운반하겠다. 2029년까지는 액화수소 운반선 건조를 통해서 향후 그 수소를 운반하겠다. 이런 계획이 있고요. 5대 유망 분야의 액체 수소 운반선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액체 수소 운반선을 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두는지에 대해서 또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뭐 여러 얘기가 있었지만 오른쪽 보시면은 한국 에너지의 수입 의존도 현황입니다. 95%를 수입을 하고 있고요. 수소 분야에 있어서도 아마 많은 그 국내 생산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하지만 여전히 70 내지 80% 수소를 해외에서 도입을 해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2022년에 이 산자부와 이제 국내 어떤 에너지 기업들, 조선사 30개 기업이 그 해외 청정수소 도입을 위한 이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분과가 있는데요. 해외 생산, 그리고 운송, 그리고 소비입니다. 이 운송 분야는 저희 KR과 국내 조선 3사, 그리고 그 항만, 이렇게 그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었는데요. KR에서 이 분과장을 맡았습니다. 거기에서 논의된 이런 그 경제성 분석에 대해서 또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발표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이제 수소의 운송 방법, 육상은 뭐 파이프라인이 가장 뭐 그 효과적이겠지만 해상 운송 방법의 가장 그 중요한 가장 경제적인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이제 암모니아, 그리고 액화수소, LOHC가 이제 고려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분석에서는 이 LOHC는 그 대상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뭐 기술적인 성숙도도 그렇지만은 LOHC를 선박이 싣고 가서 거기서 수소를 붙인 다음에 다시 국내에 와서 수소를 떼야 됩니다. 이제 붙이는 작업, 이제 떼는 작업 이런 과정이 있고 또 LHC라는 이 화물을 계속해서 이제 운반을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경제성이 다소 떨어진다라고 봤고 그래서 암모니아와 액화수소를 고려를 했고요. LNG도 이제 좋은 방법일 수가 있는데 LNG로 와서 그다음 수소를 추출하고 이 CO2를 지중해에 저장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문제는 수소의 1kg을 생산을 하는데 이산화탄소가 거의 9kg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이것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 국내 대륙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다시 액화 이산화탄소 운반선을 통해서 해외 그 유전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액화 이산화탄소는 아시겠지만은 저하부로 하더라도 8바 정도로 유지를 해야 되고 타입 C가 돼야 되고 그 캐파시티가 40K를 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법이지만 상당히 좀 제한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는 암모니아와 액화수소로 저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사전 질문에도 그 암모니아가 유리한지 액화수소가 유리한지 이런 그 많은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요. 우선 이제 수소 생산 및 소비를 보시면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2030년까지 2억 톤, 2050년까지 5억 톤의 수소가 생산이 될 거고 그 사용은 이 쉬핑에서 상당히 많이 지금 사용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형태로 많이 사용이 되고 또 액화 수소 형태 또는 뭐그근 연해 같은 경우에는 압축수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자동차, 케미컬, 스틸 메이킹 이런 쪽에 사용하는 걸로 되고요. 결국에 결론은 IE에서 내린 결론은 대규모 수소 운반선이 필요하다. 그것이 암모니아 형태든 액화수소 형태든 그리고 2050년까지 액화수소 운반선 200여 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예상이고요.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테크니컬한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화수소 암모니아의 수송 방법의 그 비교입니다. 우선 그 생산을 해서 소비자까지 올 때 1kg의 이제 수소를 어, 그 옮길 때 드는 에너지인데요. 우선 액화수소는 수소 생산에 예를 들어 50 정도가 든다고 하면 암모니아는 60 정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생산된 수소에다가 질소를 붙이는 하버브식 공정이 있기 때문에 아모니아가 생산의 경우에 무조건 높을 수밖에 없고요. 다만 이것을 크래킹할 때 아모니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에너지가 들고 아직 그 대규모 이 크래킹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 개발이 현재 이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건 크래킹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액화 수소로 할 때 드는 에너지가 1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하고 이제 그 소비를 할 때 드는 이 에너지를 본다고 하면 액화수소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운반은 좀 다릅니다. 아모니아 운반선은 굉장히 많은 운반선이 현재 이제 운항 중이고요. 마이너스 33도로 저장이 되고 액화수소 운반선은 이제 거의 절대 온도에 가까운 마이너스 253도로 운반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기술적인 또 많은 그 BOG를 통한 이제 손실 이런 것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고요. 암모니아는 현재 80 내지 90K의 선박이 운항 중입니다. 액화수소는 1.5K, 20K, 40K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가 개발 중이고 이 160K 정도의 이제 스케일업하는 이런 부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요. 1kg의 그 연료를 가지고 낼 수 있는 그 에너지가 암모니아 같은 경우는 18.6인데 액화수소 같은 경우는 120 정도 됩니다. 이걸 보면은 무게당 이 에너지 밀도를 보면은 액화수소가 굉장히 이제 유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선박은 볼륨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당 어떤 에너지보다는 볼륨으로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이제 에너지가 중요합니다. 보시면은 암모니아가 12.7이고 액화수소가 8.5입니다. 암모니아가 60% 정도 더 많은 그 수소를 운송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산하고 소비까지의 어떤 에너지 그 부분만 보면은 액화수소가 유리하지만 운반으로 봐서는 암모니아가 유리하다로 보고 있습니다. 그 생산 인프라를 보면은 암모니아는 이미 100년 전부터 생산이 돼서 상용화되어 있고요. 액화수소 죄송합니다. 액화수소 인프라는 지금 뭐 충분히 기술 개발이 됐고 이제 호주 또 중동 이런 쪽에서 스케일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운송은 암모니아는 현재 이제 80 내지 90이지만 대륙에서 대륙으로의 어떤 에너지 운반 수단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80 내지 90이 좀 작고요. 150K 이상의 ULAC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있고 이런 어떤 그 용량을 키우는 이런 설계가 조선 3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규모 크래킹 기술 여전히 이제 개발이 죄송합니다. 이건 밑에 있네요. 네, 에콰스는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에콰스 기술의 상용화가 필요합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암모니아 방금 크래킹을 말씀을 드렸는데 앞선 발표에서 있었지만 석탄 혼소 발전에 크래킹 없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에콰스는 말 그대로 그 기화만 시켜서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 수요를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하고 소유 측면에서는 액화수소가 유리하고 운송 측면에서는 암모니아가 유리하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단기적으로는 그린 수소보다는 블루 수소가 훨씬 더 경제적이고 기술 성숙도가 높기 때문에 블루 수소 생산이 되고 암모니아 형태로 운반이 돼서 석탄에 혼소하는 이제 이런 형태가 될 것 같고요. 미드텀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 생산의 단가가 이제 떨어지게 되면은 그린 블루 수소가 동시에 생산이 되고 암모니아가 운반되고 또 크래킹을 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수소 수요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장기적으로는 이제 그린 수소의 단가가 떨어지면서 그린 수소가 생산이 돼서 액화 수소로 운반하는 결국에 블루 암모니아 형태에서 그린 액화 수소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그림이 아닐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확실성으로는 크래킹 기술, 그린 수소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데 뭐 수전해라든지 이런 부분도 스케일업이 아직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액화수소 운반선 이제 굉장히 많은 이제 기술 개발이 필요한데 이런 상용화 이런 것들이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LH2 개발 프로젝트 보면은 GTT가 LNGC 화물창을 가지고 30년 넘게 우리나라 그 국내 조선을 사실 괴롭혔죠. 괴롭혔고 이제 수소의 이 화물창 기술까지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22년에 이제 수이소 1.25K 액화수소 운반선이 실제 건조돼서 호주로부터 이 액화수소를 운반을 해왔습니다. 이 수이소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징이 타입 C다. 그리고 진공 단열을 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당연히 어떤 BOG를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설비는 없습니다. 수이소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많은 얘기가 있는데 혹자는 거의 50% 이상이 공기 중으로 방출이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다만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는 어떤 이제 문제점을 식별하기 위한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성공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또 야심차게 2030년까지 160K로 스케일업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점을 시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요 호주에서 이런 액화 그 수소 인프라가 어느 정도 이때까지는 준비가 될 거다라는 부분이 예상이 되고 있고 또 다운스트림 쪽에서 수요처에서 충분히 이것을 수혜할 수 있을 정도로 규모의 경제로 2030년까지는 일본이 성장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라고 미루어 짐작이 가능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해수와는
이제 액화 수소 운반선, 액화 추진선에 대한 이제 규정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산자부와는 이제 조선섬사와 KR이 같이 컨셉추얼 디자인을 하고 있고 이런 AIP 증서를 발급을 했습니다. 일본과 그 우리나라의 LH2 캐리어 그 개발 속도를 보면 팔로 프로젝트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28년에 EK를 건조를 하는 거고요. 일본은 이미 완료가 됐고 미디엄 사이즈는 2030년까지 40kg, 40K,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너뜁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생산, 그다음 소비 이런 규모의 경제 이후에 이제 이큰 사이즈로 키우겠다라는 계획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30년에 160K로 키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작은 선박은 모두 다 타입 C,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멤브레인 또는 이제 타입 B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타입 B, 약간 노블 컨셉의 타입 B의 이 화물차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에콰스 운반선의 핵심 기술은 뭐 모두 다 예상을 하겠지만은 화물창 이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타입 C 같은 경우에 이제 진공 단열 이런 부분이 중요하고요. 또 멤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그 마찬가지로 뭐 어떤 인슐레이션 뭐 그 또 중간에 그 인너트하는 가스 이런 문제 이런 그 부분이 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카고 핸들링 시스템, 뭐 펌프도 필요하고 또 배관 같은 경우에도 뭐 진공 단열 이런 부분이 필요할 수 있고요. 로딩, 언로딩 할 때 필요하고 뭐 가스 컴포스션 유닛 이런 여러 가지 그 카고 핸들링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우리나라도 많은 기자 잡지들이 개발할 중이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에콰소서 추진선 기술이 어느 정도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에도 그런 기자재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에콰소서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이제 BOG. BOG가 LNG 대비 0.2%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BOG가 나옵니다. 이 BOG를 제약화시키는 이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 이 BOG가 이제 과도하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수소 엔진이나 또 연료 전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추진 또 발전에 사용하는 이 연료 전지 기술이 핵심입니다. 다만 이제 연료 전지 같은 경우에 현재 200kW 정도로 그 용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지금 국내에서도 이걸 메가와트급으로 키우는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액화수소 운반선의 이제 기회 요소입니다. 이제 국내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설계, 생산, 인력, 경영, R&D. 국내 조선은 사실 거의 그런 어떤 그 기술 개발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중국 조선의 거센 추격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면 2, 3년이면 카피 앤 페이스트하는 이런 그 위기감이 있고요. 그러면 중국 조선소가 이런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보면은 핵심 코어 기술의 라이센스가 필요합니다. LNG CCS 같은 경우에도 GTT를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투스트로크 엔진 기술도 윈지드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런 핵심 코어 기술이 없기 때문에 GTT 같은 경우에도 이제 중국으로 이 렌즈 C 이 생산 기술을 다 넘기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어떤 이런 그 핵심 코어 기술의 라이센스를 통해서 이런 그 한국조선의 좀 지속 가능한 이런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액화수소 운반선 같은 경우에는 화물창 저장 기술, 그러니까 연료전지 추진 기술 이런 코어 기술에 대한 그 라이센스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머리입니다. NDC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대규모 청정수소의 해외 수입이 필요하고 단기 암모니아, 장기 액화수소 그래서 블루 암모니아에서 그린 액화수소라는 흐름으로 갈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제 다 넘어간다는 뜻은 아니고요. 이런 액화수소가 암모니아 대비 점차 이제 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크래킹 기술, 액화수소 운반선 기술, 또그 암모니아 해외에서의 어떤 생산 이런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국내 조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액화수소 운반선의 코어 기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